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생활정보의료편 진행을 맡은 조주아 기내 척추병원 원장 김병렬입니다. 오늘은 중금속이 우리 체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는데요. 중금속들이 우리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중금속이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중금속들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불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세닉, 뭐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 여러 가지 중금속이 있는데 그런 중금속들이 이제 우리 체내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음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을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 그 다음에 야채, 과일, 이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몸에 좋겠거니 하고 먹는 그런 음식을 통해서도 이런 중금속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은 암이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주위 이렇게 보면은 암이 걸리신 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암의 패턴이 보면은 전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 보면 젊은 분들도 많이 걸려요. 얼마 전에 이제 저도 또 이제 그 친한 분이 또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평상시에 뭐 술 드신 분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신 분도 아닌데 50대 초반에 이렇게 암 4기 판정을 받고 뭐 거의 6개월 만에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참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왜 과거에 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 때 그때도 있지 않았던 수많은 건 성인병이나 암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즘 뭐 미디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주위 분들 보면은 100세 시대 하는데 실제적으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50, 60, 70, 뭐 80 그렇게 사시는데, 그 패턴이 우리가 이제 의료도 많이 발달했고 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의료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해서 좀 더 나은 의료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람들이 암도 걸리고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 세계 그 선진국 40개국을 검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의료 쪽으로 돈은 가장 많이 쓰는데 그 건강의 어떤 질이나 그런 걸 통계적으로 보니까 37위예요. 마지막에서 그 세 번째야. 전 세계 전 세계 통계를 선진국들 통계로 보면은,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거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걸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좀 리서치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중금속이 우리하고 굉장히 좀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경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이제 뭐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때 보통 후라이팬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후라이팬에 하는데 그 후라이팬을 덮고 있는 까만 그 막이 테플론이라는, 근데 이제 그게 저온에서는 그래도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가 않은데 그게 이제 고온으로 올라가면서 발암 물질이, 상상을 초월한 그 발암 물질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아침 식사로 계란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발암 물질하고 섞어서 이제 식사를 하니까 그게 이제 몸에 계속 쌓인다는 거죠. 근데 그 중금속의 그 특징이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잘 나가질 않아요. 원래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어떤 상처가 생기거나 어떤 균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몸이 열심히 저항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주고
또 이렇게 상처난 곳이 아물고 이제 흉터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중금속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그걸 없애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어느 곳에 많이 영향을 미치느냐면 우리 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주위 분들 보면은 다이어트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그 지방, 그 안에 이제 중금속이 쌓이는 거예요. 지방층과 같이 퇴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중금속이 쌓이는데 중금속이 없애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뭐 다이어트 한두 번 안 해보신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이게 중금속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어떤 분은 보면은 그 일주일에 6일을 여기 라이프타임 가가지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운동으로 빠지지가 않는데 계속 운동만 하는 거는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운동은 해야 되지만 우리 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그 간이에요. 간이 하는 일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독성 성분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깨끗하게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그 간 옆에 제가 한국말로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걸블레더라는 게 붙어 있어요, 간하고. 근데 그 걸블레더 안에 그 바일이라는 그런 화학 성분이 있는데, 그 바일이 하는 일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안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그 웨이스트 프로덕트, 몸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걸블레더 안에 있는 그 바일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몸의 어떤 체내의 지방에 대한 메타볼리즘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운동을 안 해요. 우리 병원에 있는 그 매니저도 운동을 안 하시는데 깡 말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물만 마셔도 이제 이렇게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떤 원하는 몸을 갖기 위해서, 원하는 건강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디프런 방향에서 그런 어프로치가 있어야지, 그냥 운동만 하면 빠진다, 뭐 음식만 안 먹으면 빠진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체내에 이렇게 퇴적이 되고 쌓였어요. 이런 것을 배출하는 방법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배출하는 방법에 앞서서 정말 이 중금속이 우리 몸에 이제 미치는 그 영향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제가 진짜 뭐 10,000,000,000,1도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아직.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그걸 다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는 부족하고, 오늘은 일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느냐인데,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는 비타민 같은 게 없었지만,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자료를 지난 뭐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어떤 영양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들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셀레늄이라는 서플리먼트가 있거든요. 셀레늄. 근데 그 셀레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 안 속에 있는 뭐 클로린, 수영장에 가면은 많이 있죠. 클로린, 뭐 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이제 플로라이드, 이런 알루미늄, 뭐 머큐리, 수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있으면은 이 셀레늄은 그것들과 싸워서 그 몸 안에 있는 이런 헤비메탈, 중금속들을 몸 밖으로 나가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식을 통해서 드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이제 바다 음식들이죠. 바다 음식이면 이제 뭐 미역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고기, 우리 이제 수시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셀레늄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건강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넛을 많이 드시잖아요. 넛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엄지손가락만한 그 브라질리안 넛이 있어요. 거기는 그 셀레늄이 거의 한 550 ppm. 보통 셀레늄이 이제 시중에 팔고 있는 셀레늄이 뭐 한 알에 한 60 ppm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게 550이 우리가 한 4-5개 먹으면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브라질리안 넛을 구하실 수가 있으면은 평상시에 하루에 뭐 한 2-3개씩 같이 식사하실 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셀레늄.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중금속을 빼내는데 사용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유기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유기농이 있다면은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가격이. 그래도 유기농을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 드라이 좋아하잖아요. 사우나, 드라이 사우나 같은 거 좋아하시는데 사우나가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스팀 사우나가 있고 하나는 드라이 사우나가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중금속을 빼내는 데는 그 드라이 사우나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드라이 사우나 앉아 계시면은 이 체내에 있는 그 지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더 원활하게 밖으로 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책이라던가 그런 솔루션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이 참 많거든요. 뭐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장기는 간이에요. 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간은 우리 몸에서 좋지 않은 어떤 중금속이라던가 몸에 해로운 뭐 담배 연기, 술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주는 그 디탁스 역할을 하는 장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모든 분들의 그 장기가 30대 기준으로 장기의 기능이 매년 조금씩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간이 충분히 영양소를 공급을 받고 씌워주면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중금속 같은 게 더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찾고 있는 방법이 리버 클린스라고 간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 리버 클린싱은 오전에 일어나셔가지고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물을 너무 뜨겁게 마셔도 안 좋고요. 또 너무 차갑게 마셔도 안 좋으세요. 물은 그 룸 템퍼처, 약간 미지근한 그 방 온도 있잖아요. 거기에 레몬을 반을 썰어서 그 즙을 짜가지고 마시는 건데 이게 레모네이드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레모네이드는 뭐 이렇게 설탕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거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몬은 보통 분들이 이제 그 맛을 보게 되면은 야 이게 좀 산성이다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레몬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산성인데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체질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몸이 산성일 때 암세포가 10배, 100배, 1000배로 마구마구 자라나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몸이 알칼리성으로 딱 바뀌자마자 이 암세포들이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을 그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레몬이나 라임을 짜서 아침에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간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늘.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도 마늘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늘이 굉장히 좋습니다. 간 건강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보카도도 간의 어떤 그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또 이제 야채나 그런 것들을 생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 소화가 잘 안 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살짝 데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외국 분들이 이제 많은 손님이나 클라이언트 있는 분들은 몸에서 또 마늘 냄새가 땀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영양제로 된 마늘을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금속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금속을 우리 외부로, 체외로 이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